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에 사지마비 환자가 뇌파만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제어를 하잖아요. 뇌파를 이용해서 사지마비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TV나 휠체어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나한테 딱 맞춰갖고 청약 공고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디지털 플랫폼에 국민의 삶의 질과 생존,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보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격차 없이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요, 그 분들을 위한 조직과 또 그분들만의 서비스가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비용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국민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또다시 새 모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정부 추정 구독사 위험군만 무려 152만여 명. 늘어만 가는 사회 고립 가구와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획기적인 디지털 플랫폼 돌봄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런 걸 참 아무리 친구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시간 맞춰서 전화 안부 묻는 사람이 없죠. 나 이거 이제 하니까 그렇게 서너 번 받다 보니까 야, 이것도 괜찮구나 하면서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르신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인 말벗 서비스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별로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콩나물 비빔밥에 오, 맛있겠네요. 맛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AI와의 통화가 어색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줘서 편하게 속 깊은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어르신들.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거로만 느꼈어요. 그냥 뭐 얘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하니까 평소에 듣는 것처럼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내가 스스로 그래 안부 이렇게 오니까 식사도 더 잘 챙기고 아픈 것도 더 챙기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조금씩. 그리고 마음에 안부 전하니까 좀 안심된다고 할까? 경기도는 2달 전부터 AI 노인 말벗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동시에 위기 징후를 발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900건의 전화 상담을 하였고 그중 15건의 위기징후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60대 할머니께서 몸무게가 35kg 정도로 건강이 나빠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에게 딱히 말도 못 하시고 도움을 청하실 곳이 마땅치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인공지능이 식사를 잘 하시느냐 여쭤보니 잘 못 먹는다,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저희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였고 지금은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영양식도 지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복지 플랫폼 덕분에 적은 복지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이라던가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인데, 저희 경기도에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받으시는 어르신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150만 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전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인건비가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지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한 청소년 재단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보호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씨. 최근 맞춤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업무 하다 보면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경기 똑띠 어플 자체에서 그 간단한 인증만 하면은 여기 자체에서 공인인증을 통해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스캔 떠가지고 전송한다던가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각종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발품을 팔며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처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청년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시청 홈페이지에 다 31개 시군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보고 했었는데, 경기 똑띠에서는 검색 한 번으로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만 또 경기 똑띠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좀 저희 업무적으로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배은하 씨도 최근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성인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할인 해당은 없으신가요? 네, 저거 도민 할인 받으려고 네, 하는데요. 도민 할인을 위해 신분증이 아니라 휴대전화 앱을 보여주는 배은하 씨. 저희 경기 똑띠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 도민카드를 보여주면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해서 이걸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할인이 얼마나 지금 여기 미술관 같은 경우는 25% 할인받았습니다. 받으신 거 어때요? 원래 이제 정가보다 훨씬 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만 있으면 경기도 내 공영주차장 할인은 물론 화성행궁, 광교 호수공원 캠핑장 등 문화관광시설 입장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런 맞춤 디지털 플랫폼 제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기술과 공공 본인 고유 정보를 활용한 덕분입니다. 이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본인 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가지고 그 전송 요구를 하면은 다른 기관에 전송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의 본인 정보와 그리고 관심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행정과 복지를 위한 본인 고유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복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찾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에 을 막 찾아보거나 아니면 막 개인이 직접 인터넷에 뒤져서 찾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이제 공공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제적으로 먼저 신청지가 아닌 이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알려주는 그런. 나아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미리미리 찾아내고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일매일 본인들의 데이터를 생산해냅니다. 내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문자를 남겼는지, 어떠한 앱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관계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바로 전기 사용량입니다. 전기 사용이 불안정하다는 거면 우리의 삶의 행태나 경제적인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도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개인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의하에 모아서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위험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부터 안전군까지 이러한 등급을 나눠서 이 각각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들의 삶에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나섰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복지 행정뿐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위기 대응 및 범죄 예방 등 사회 문제 해결까지 일상 전반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내에 그렇게 따로따로 구축되어 있고 운영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일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부처 안에 있는 추진본부나 추진단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범부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10년째 전월세살이 중인 한정욱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전국에 넘쳐나는 청약 정보를 힘들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핸드폰으로 왜 금융 플랫폼, 요즘 많이 쓰는 금융 플랫폼에서 인증서만 있으면은 간편하게 저한테 맞는 청약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역별 청약 공고 조회부터 청약 알림 신청, 청약 통장 분석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과 민간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연계한 덕분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나한테 딱 맞춰갖고 청약 공고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예전에는 일일이 내가 뭐 민간이면 민간, 공공이면 공공 전부 다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시간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 하나만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다 나오고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이미 높은 수준의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 서비스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협력해 공공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청약 정보조회 서비스인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지역과 그리고 주택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유형에 맞게 주택 공고를 보여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공고에 맞는 유형들이 또다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유형에 맞는 알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앱에서 유저에게 로그인과 신청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 후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디지털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중소수출기업. 세계 각국에 누수관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곳입니다.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태국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 파트너 계약을 맺어 수출을 진행하고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있어 무역금융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에게 무역금융이란 그 해의 수출 실적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 요소 중에 하나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한 기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엔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에 일일이 종이 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몇 분 안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자료 누락의 위험이 있었고, 지금은 통합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버튼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자료 없이 모든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무역금융 간소화 서비스. 실시간으로 더 완벽하게 자사의 데이터를 활용 관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전자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천 건이 되는 신고 필증을 받아서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금융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화된 자료를 보내다 보면 서류가 누락되거나 중복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이제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도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뿐 아니라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 사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해가지고 본인 실적을 막 뻥튀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위변조 하시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업난과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고용 서비스의 변화도 거셉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일자리를 추천, 매칭해주는 디지털 플랫폼부터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상담 설계해주는 경력관리 디지털 플랫폼까지 디지털 고용 서비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이러한 경력 개발이라든지 직업 설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로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 3월부터 저희가 워크넷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새로운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엔 각각 나눠져 있는 전산망보다는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간의 연결을 훨씬 더 쉽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통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통합 플랫폼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출범 이후 첫 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사회가 이 AI와
디지털 고도화에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R&D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하나의 정부 플랫폼을 구현, 민관이 협력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5년 동안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서 모든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5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만들어져서 초기 성과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이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성과를 저희가 지표화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홍보하고 또 해외에 알려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인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동반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가 시급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역시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 디지털 교육은 물론 대학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및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 한 대학의 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혈액세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건강 상태를 다 표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요? 병명을 알 수 있는 진단을 위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더 다른 데이터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다른 병이 있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과 뇌파 같은 인체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 강화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아바타라는 영화에 사지마비 환자가 뇌파만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제어를 하잖아요. 뇌파를 이용해서 사지마비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TV나 휠체어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이 뇌파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아바타가 그게 그냥 네네. 막연한 뭐 이렇게 상상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네네네. 여기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노이즈를 잘 제거하고 이 안에 숨어 있는 결국 정보들을 저희가 잘 뽑아내야지 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도를 잘 읽어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제어를 해주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네. 결국 첨단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을 실행할 역량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들에서 저한테 그 취업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급을 요청을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과 이런 기술들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요구한다라는 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같고요. 데이터 플랫폼의 전쟁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인데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존재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은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는 의료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데이터, 즉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한편에선 개인정보의 노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본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처리되고,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유출되거나 또는 오남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민간에서 쓸 때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개인정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성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그런 중요한 과제이자, 또 지금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정부의 서비스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 아주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공개를 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디지털 기업들과 협력하고 또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